차야파 씨, 왜 자꾸 한국 얘기만 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몰라요? 미나 씨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면서 한국 손님들과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하루는 동료인 미나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친절했는데 미나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차야파 씨가 호텔에서 일해서 그래요. 손님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예의 차리죠. 하지만 요즘 한국 가려면 비자 받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 체류한다고 한국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좋은 기억만 가득했는데 미나 씨의 말은 전혀 다른 한국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불법 체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거지. 우리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알죠. 하지만 우리를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도 얼마 전에 한국에 갔는데 입국 심사에서 너무 까다롭게 대하더래요.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도 한국 다녀왔잖아요.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아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차야파 씨가 느낀 건 그렇겠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 특히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들 한국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한국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우리를 경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저는 미나 씨의 말을 듣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느낀 긍정적인 경험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나 소문에 의존해서 한국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미나 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이 모두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미나 씨처럼 상처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상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콕에서 호텔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하룻밤만 묵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손님들은 자주 찾아오는 단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건 한국 손님들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항상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예의 바르고 따뜻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호텔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존중을 표했고 인사할 때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작은 감사 인사조차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 덕분에 제 일이 더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가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가족은 어린 딸과 함께 여행 온 부부였는데 오랜 비행으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길고 힘든 비행 중에 아프게 되어 부모님이 몹시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지역 의사에게 연락해 호텔로 오게 하고 그들의 방을 더 편안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드리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서 프런트에 오셔서 작은 선물을 건네셨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한국차였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저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감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종종 떠오릅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항상 저와 제 동료들에게 같은 배려와 따뜻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출장차 오시는 한국분들은 언제나 제게 좋은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며칠씩 머무르시며 저에게 종종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좋은 태국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방콕에서 가볼 만한 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이동하면 좋은지에 대해 물으실 때마다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회의에서 돌아올 때면 작은 간식이나 감사 메모를 남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작은 제스처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그들의 배려와 존중을 보면서 그들의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중요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가치들이 그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예의 바르고 감사할 줄 아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국의 진짜 음식을 맛보고 책에서만 보았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직접 더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호텔 매니저의 일상 속에서 그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꿈은 저를 계속 설레게 했습니다. 새로운 한국 손님이 오실 때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소와 전통,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느꼈고, 비록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손님들을 통해 한국을 조금씩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때는 호텔이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친구나 가족 단위로 여행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비에는 그들의 조용한 한국어 대화가 가득 찼고 분위기는 언제나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들이 방콕을 탐험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제가 그들의 여행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호텔이 많이 조용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대화와 존중이 사라지니 호텔도 왠지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에 이민 정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실망과 좌절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심해지자 저는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반한 감정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고 그 감정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광경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제가 경험했던 그 따뜻함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변화는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호텔을 가득 채웠던 한국 손님들은 이제 드물어졌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그들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손님들과 쌓아온 관계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라진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들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감사의 표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준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언젠가는 다시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호텔을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도왔던 가족들, 감사를 전했던 출장객들, 그들과 나눴던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의 한국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과 존중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다시 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여행을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았고 어느 날 이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손님들로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직접 볼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고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멀리 서울이라는 커다란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빨리 그곳을 탐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착륙 안내 방송을 하자마자 저는 짐을 챙기며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본 공항 중에서 가장 크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게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 언어로 된 큰 화면이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여행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었죠.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공항을 걸어가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공항 여기저기서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해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놀라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앞서 나가는 나라라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겨우 공항에서 본 것뿐이었어요. 짐을 찾고 나서 공항 안에 있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한국 손님들로부터 한국의 대중교통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기차역 역시 공항만큼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티켓 발매기가 있어서 쉽게 기차표를 살 수 있었고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국의 집들과 건물들은 제가 태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생겼지만 그 소박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은 푸른 잎들로 가득했고 바깥 공기가 깨끗해 보였습니다. 기차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렸고 저는 그 평온함을 즐기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그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기차역이 엄청나게 크고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길을 찾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울은 사람들, 자동차, 그리고 곳곳에 밝은 간판들이 가득한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번잡했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면서 스스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 한국에 와 있구나. 오랫동안 꿈꾸던 한국에 직접 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 손님들이 저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나라. 이제 제가 그들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옆에 수백 년 된 궁궐과 사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경복궁에 가서 그 웅장한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휘어진 지붕과 정교한 무늬가 있는 궁궐을 걸으며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그곳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저는 천천히 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쇼핑 명소로 유명한 명동과 동대문도 다녀왔어요.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옷가게, 화장품 가게, 그리고 길거리 음식이 가득했어요. 길거리에선 가꾸운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고 저는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유명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몇 가지 먹어보았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달콤한 호떡을 맛봤는데 그 맛은 새로웠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떡볶이의 매콤한 맛과 달콤한 호떡은 오랜 시간 걷고 나서 먹기 딱 좋았습니다. 어딜 가든 저는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차는 빠르고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며 역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기차에 타고 기차 안에서는 모두 조용히 있었습니다. 방콕의 시끄럽고 복잡한 버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서울을 더 돌아다닐수록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과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고 공손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비록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그들은 참을성 있게 저를 도와주었고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필요한 걸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을 보며 왜 제가 한국 사람들을 그토록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타워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높이 솟은 빌딩들과 푸른 공원들 그리고 구불구불한 강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 와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태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과 동료들 중 일부는 새로 생긴 비자 규정 때문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늘 친절하고 배려 깊은 나라였고 이번 여행에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자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일부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를 했기 때문이었지만 그 때문에 모든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한국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한국의 따뜻함과 친절을 그들도 느꼈으면 좋겠다고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때까지 이번 여행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할 겁니다. 방콕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새로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한국의 멋진 모습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이며 저를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흥미로워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고 나서야 뭔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일터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자 규정이 너무 엄격해졌고 많은 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여행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웠어요. 제가 방금 다녀온 한국에서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대접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비자 규정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자를 강화해서 일부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었어요. 예전에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그게 이해가 됐지만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한국이 그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상처받고 거절당한 느낌을 받았고 그 감정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영상에서는 과장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 나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퍼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을 차갑고 불친절한 나라로 만들었고 제가 다녀온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형성되었죠. 저는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따뜻함과 친절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니까요. 호텔에서도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휴가철만 되면 한국 손님들로 호텔이 가득 찼어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과 출장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존중을 보여줬습니다. 그 덕분에 호텔은 늘 밝고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한국 손님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들의 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것이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호텔 사업에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곧 중국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더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이유 없이 방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했고 호텔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객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직원들이 청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었죠. 한국 손님들과 중국 손님들 간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항상 호텔 규칙을 잘 지켰고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조용하고 질서 있게 행동했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떠났죠. 반면에 중국 손님들은 그런 점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제 동료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다들 피곤해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 손님과 또다시 힘든 일을 겪은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피곤함과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손님들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들이 보여줬던 따뜻함과 예의가 그리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죠. 중국 손님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손님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언제나 일을 수월하게 해줬었죠. 저는 주변의 다른 호텔 직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호텔들은 관광객들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 꾸준히 방문해주던 한국 손님들이 사라지자 많은 호텔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중국 관광객들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수익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 손님들이 그리운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더 큰 것이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비자 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실망한 건 알았지만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이건 단지 비자 문제를 넘어서서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쉽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빨리 자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들의 기술과 친절함을 존경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었죠. 비자 문제, 소문, 그리고 쌓여가는 불만들만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였는데 그들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더 나쁜 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분노와 실망에 빠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줬던 그 가족, 출장 중에도 저를 도와주었던 손님들, 그리고 제가 여행 중 만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한국은 저에게 정말 멋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저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기억들이 태국에서 퍼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가려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곳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이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나라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비자 문제 때문에 실망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써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글을 쓰면 사람들이 그곳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자 규정만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가진 따뜻함과 존중의 문화를 사람들이 다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게 많았고 이 오해만 풀 수 있다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한 후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가 모든 걸 바꾸진 않겠지만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하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한국을 보길 바랐어요. 한국은 단순히 비자 규제나 규칙으로만 볼 나라가 아니었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가득한 풍부한 문화를 지닌 나라였죠. 하루는 호텔에서 긴 하루를 마친 뒤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어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지만 조금씩 쓰다 보니 점점 더 자연스럽게 글이 써졌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처음 만났던 기억들, 그들이 보여준 예의 바르고 감사한 태도가 제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에 대해 썼어요. 딸이 아파서 걱정하던 가족에게 차를 선물 받았던 일도 공유했죠. 이 작은 순간들이 제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글을 쓰면서 제 한국 여행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공항에서 경험한 첨단 기술,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친절한 사람들, 그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를 도와주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을 독자들이 이해하길 바랐어요. 그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이었고, 한국은 그만큼 따뜻한 나라였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썼어요. 왜 그런 규칙들이 생겼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많은 태국 사람들이 비자 규정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배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비자를 남용해서 한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규제를 강화한 것이었죠. 이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길 바랐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했어요. 그건 제 이야기였고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긴장되긴 했지만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많은 반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경험에 감사하다며 한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들을 나누기도 했어요. 저의 이야기가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여전히 비자 문제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한국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그런 댓글들을 보는 건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목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작은 이해의 씨앗을 심고 싶었을 뿐이었죠. 부정적인 반응이 있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제 여행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과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을 나누며 그들이 한국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실망해 있던 제 동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여행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게 보였어요. 호텔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다시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은 있었어요. 로비에서 다시 들리는 한국어 대화 소리가 반가웠고 마치 옛날에 따뜻했던 분위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제 동료들과 저는 늘 그랬듯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그들이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 가족이 호텔에 체크인하러 왔어요. 예전에 도와드렸던 그 가족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이 가족도 비행기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여전히 저를 보며 밝게 웃고 공손하게 인사했죠. 저는 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드렸고 그들이 방으로 들어갈 때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 지역 관광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들이 제 글을 보고 저와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는 제안이었죠.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제가 바라던 바로 그 기회였거든요. 제가 세상에 내놓은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죠. 또 양국이 공동으로 관광 캠페인을 진행해서 서로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자고 했어요. 우리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관광청 관계자들은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제가 작게나마 이런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태국과 한국이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두 나라가 서로 배울 것이 아직 많았고 저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조금씩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예전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내린 결정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